안녕하세요. 해지에듀 쓰기 영어 윤희연입니다. 초등 영어 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영어 공부에는 총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단어와 문법이 있습니다. 이 6대 영역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들 지도하시기가 어려운 이유가 영어 지도하시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순서를 제대로 생각을 못 하시고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뒤섞여서 좋다는 거를 이것저것 다 해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긴 시간 아이들의 영어를 지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순서가 뒤바뀐 영어를 배우다가 온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지칠 수 있는지 그거는 학년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학년이라도 이미 영어에 지치려고만 하면 충분히 지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스피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공부를 하는데 모두 수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스피킹을 못하느냐? 문장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고 일상 회화와는 바로 연관 지을 수 없는 문법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어만 암기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장을 못 만들고 그래서 스피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피킹은 바로 입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스피킹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여러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처음에 운전을 배우고 도로에 처음 나가게 되면 다 따로 놀아요, 몸이. 막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기어도 바꿔야 되고 뒤에 막 백미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확인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운전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모든 단계들이 다 나눠져서 하나하나 따로 분리돼서 생각해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초보 운전이 어려운데 영어도 처음에는 그 초보 운전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운다거나 영어 문법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 프로세스가 바로 머리에 입력이 돼서 입까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머릿속에서 단어가 조합이 되고 문장이 조합이 돼서 입까지 나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한국인들은 주로 단어를 많이 외우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단어만 암기해서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굉장히 비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은 무조건 문장을 먼저 만들어 봐야만 그리고 문장을 처음부터 뱉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쓴 문장이 뭐가 틀렸는지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스피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은 저 뒤쪽으로 처음에는 조금 밀어두시는 게 좋다. 주로 집에서도 그렇고 학원에 보내도 그렇고 읽기는 사실 아이들 지도하기가 가장 편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읽기는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읽기만 해서 영어가 늘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읽어서 한글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읽은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영어 문장이 이미 책 안에 완성된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나는 한국어로 해석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저는 아주 쉬운 문장을 주고 정확히 시제와 전치사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자주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 집에서 주로 한 3점대, 4점대 아니면은 뭐 챕터북, 리더스북 같은 거 읽다가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도 아이들을 막상 제가 테스트를 하고 아주 짧은 문장을 어머님 보시는 앞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아이가 시제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리고 전치사도 제대로 못하는 걸 어머님이 보시면 충격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읽기만으로 영어가 느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읽기는 어떤 영어 공부와 병행해도 도움이 되는 공부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온라인에서 쓰기 학습하는 학생들 어머님들께도 집에서 읽기는 학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읽기 수준이 아이가 아는 단어 수준에 비해서 아이가 쓸 수 있는 문장 수준에 비해서 읽기 수준이 너무 높은 원서를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아이가 정확히 구문을 해석하면서 천천히 지나가기보다 자기가 아는 문장만 찾아서 통통통통 징검다리식의 해석을 하는 버릇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희 햇지에듀에 쓰기가 만들 수 있는 문장 수준에서 한두 단계 안에서 읽기 레벨을 조정을 해줘요. 그렇게 읽기 레벨을 조정을 하면 어머님들이 그동안 읽혀오셨던 책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아이 쓰기 수준에 맞춰서 읽기 수준을 웬만큼 비슷하게 해줬을 때 아이가 같이 학습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어에서는 쓰기 학습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듣기는 파닉스 때는 듣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파닉스 이후에 계속 쓰기로 먼저 학습을 시작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쓰기 학습 수준, 쓰기 아이의 쓰기 수준 정도의 쓰기 문장 수준에 맞춰서 영어 읽기를 같이 지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느 채널을 나가든지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법은 절대로 먼저 시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보다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문장력이에요. 문장을 자기 손으로 쓰거나 만들 수 없는 아이가 문법을 먼저 배우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변형이 어려운 아이가 한자까지 같이 3단 변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요. 그러면 그것만큼 영어 공부를 빨리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가 갑자기 확 싫어져 버리는 계기가 문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 아주 기초 문장도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해서 문장을 만들 수 없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한테 이 문법 책은 되게 쉽다. 어머님 보시기에 쉬운 문법 책이라고 해서 그거를 막 3학년, 2학년 그런 저학년 아이들한테 문법 공부를 시키시면 아이가 자기는 그 수준이 안 됐는데 너무 어려운 시작을 하니까 영어 공부는 원래 되게 어렵고 지겨운 거구나라는 인식을 먼저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법을 먼저 시키시는 건 아주 많이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문법 공부는 반드시 문장 실력을, 그러니까 쓰기 문장 실력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공부했을 때 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듣기 노출은 처음에 무조건 듣기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특히 저는 한 3학년 정도부터 영어를 쓰기로 시작해서 제대로 학습을 시작하는 방법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도 파닉스가 안 끝나도 상관이 없으니 또 영어 음원에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영어 음원은 꾸준히 들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닉스 때까지는 듣기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셔라. 대신 파닉스가 끝난 순간부터 영어 학습을 시작할 때는 쓰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쓰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듣기는 병행을 해주면 좋은 방법이거든요. 쓰기로 영어 학습을 시작한 이후에도 듣기는 항상 병행해주는 게 좋아요. 대신 듣기 수준을 어렵게 하지 말고 듣기도 쓰기 수준에 맞춰서 딱 그 수준에 맞는 듣기 책을 구매하시되 제가 추천드리는 듣기 책은 반드시 딕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듣고 스펠링을 따라 쓰는 걸 딕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딕테이션을 꼭 따라쓰기가 있는 책을 구매를 해주시고 그리고 딕테이션 부분이 아이가 해서 채점을 했는데 틀린 문제가 있을 때 틀렸던 문제는 꼭 그 음원을 다시 듣고 다시 풀게 하셔서 채점을 다시 해주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쓰기 학습으로 영어를 시작하면 저는 파닉스가 끝나면 바로 쓰기 학습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문장 하나 막 단어 2개밖에 없는 문장이라도 나는 달려 너는 자 이런 문장이라도 처음에는 아이가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고 꾸준히 그래도 한 1년, 2년 이렇게 영어 문장을 계속해서 자기가 만들고 또 한글 문장을 받아서 또 영어로 바꾸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을 2년 정도 거치고 나면 아이들 평균 한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더 이상 사전을 찾거나 문장을 쓰기 전에 긴 시간 생각하지 않고도 문장을 슥슥슥슥 그냥 한글 문장 보고 바로 이 문장으로 쓰는 순간이 오기 시작해요. 그 평균이 보통 2년에서 늦으면 한 2년 반 정도 쓰기 학습을 지속했을 때 아이들한테 시작됐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스피킹할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쓰기 과정 없이도 자기 머릿속에서 문장이 완성되는 경지가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입을 틔워주는 연습을 하면 스피킹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영어 학원에 가면 무조건 이제 단어부터 많이 암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단어 학습도 문장력을 적어도 한 1년 정도 쌓은 후에
시작하면 이제 단어력도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영어 공부 시작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동안 문장력 쓰기만 하고 나중에 단어 하세요 하는 거는 조금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 온라인 학습에서는 쓰기 수업을 시작할 때 그냥 단어도 같은 수준에서 병행을 하면서 같이 시작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단어 위주가 아닌 쓰기 학습 위주의 또 문장력 위주의 영어 공부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문장력이라는 건 문장의 어순을 말해요. 한국어랑은 영어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 내에서 어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위에 문법이 쌓이거나 그 위에 단어가 쌓였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공부를 다 내 걸로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거지, 문장력의 기초가 없는 아이가 단어부터 막 쌓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문법부터 공부를 하는 거는 조금 순서가 뒤바뀐 공부예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데 시간을 기껏 많이 쓰고서도 문장력이 없어서 그동안 단어 외우느라고 썼던 시간을 모두 다 흐트러뜨리고 잃어버리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릴 적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 공부법이잖아요. 단어만 암기하고 문법만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문법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문장력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쌓아놓은 후에 쌓아놓은 그 위에 단어와 문법 학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랑 듣기는 어느 순간에나 병행해 주시면 좋은 공부법이고요. 스피킹은 조금 뒤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공부법에 대한 좋은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